18페이지에 이제 계약의 해제. 자, 시험 때도 계약의 해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거래들은 돈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외상했거나, 시험 때는 외상인데, 근데 그때 그 제품 매출이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계약금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부가세법은 공급식이지만 수익 인시 시점이 아니라서 제품 매출이라고 안 쓰고 선수금이라고 분개를 해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취소하면 분개도 선수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개 부분을 얘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 우리 그 수정세금계산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월 4일 날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계약 해제일은 6월 13일이에요. 자, 그럼 6월 4일자의 전표로 가보면 아래 분계 보시면 입금 전표로 현금 되어 있는데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 수정세금계산서도 그냥 현금으로 해서 입금 전표에 선수금이다 해서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뭐 정확하게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을 한번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약예제에서는 그냥 계약금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해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커서 올려놓고, 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환입. 죄송해요. 환입 아니고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우리는 해제된 날짜로 쓸 거니까 날짜가 6월 13일이다. 자, 얘는 뭐 계약금 그대로 써도 되고 뭐 계약의 해제라고 쓰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겠죠. 자, 이 날짜만 잘 쓰셨으면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럼 6월 13일자로 분계가 갔죠. 그럼 여기에서 아래 분계를 방금 있었던 그대로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정세금 계산서는 시험에 꼭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을 그냥 마음대로 돌려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우리 때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면 계약 해제 때는 아래 분계도 좀 주의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가서, 자, 6월 13일 날, 자, 체크를 하고 전자발행, 그리고 발행. 자,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하고 며칠 조회 발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죠. 자, 다음 19페이지
아래쪽에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자, 6월 5일 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내국 신용장 개설일자 6월 20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7월 25일까지만 되면 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6월 5일자로 마이너스 일반과세 또 플러스로 영세율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6월 5일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원거래 체크를 클릭 커서를 올려놓고 위에 수정세금계산서 다음 수정 사유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자, 그럼 내국 신용장 개설 일자가 2020년 6월 20일이고 자, 이 신고 연월은 우리가 공급 시기인 2월을 말하는 거예요. 6월. 만약에 내국 신용장이 7월 20일 날 발행돼도 되는 거죠. 7월 25일까지니까. 저는 7월 25일 날 되더라도 신고 연월은 2020년 6월인 거예요. 이 원래 거래 있는 날짜, 이 날짜 있죠? 지금 우리 전표 입력한 날. 자, 이 날을 이 월을 쓰시고 확인. 그럼 얘는 같은 날짜로 쭈르륵 되는 거라서 아예 그냥 손도 못 대게 막혀 있죠. 그럼 똑같이 프린트기 100개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자, 입력이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아래쪽에 두 개가 나란히 생겼죠. 자, 그럼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하는 건 이제 6월 5일자로 가야 되겠죠.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6월 5일 앞 네모박스에 체크하시면 같이 수정사유 5번 내부신용장 사후 개설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세금계산서 전자발행 클릭해서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이 두 개는 각각 발행해야 되죠. 근데 저처럼 귀차니즘이 크신 분들은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하면 전송 안 된 것만 보일 거예요. 그럼 발행 누르면 발행된 애는 사라져요. 확인하면 또 발행하면 이제 다 발행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전부 다 발행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21페이지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자, 6월 6일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권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이중 발행됐으면 둘 중 하나만 우리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취소하면 돼요. 그럼 6월 6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이 두 개 뭐 똑같은 전표죠. 그럼 뭐 어느 거 취소해야 된다는 규칙 없어요. 둘 중 하나만 취소하면 돼요. 자, 그럼 한 군데 커서 올려놓고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소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얘는 그냥 똑같이 그대로 6을 6일자로 되는 거니까 얘 손댈 필요 없이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 개만 그냥 마이너스 되고 단순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가서 6월 6일 날 자, 체크하고 전자발행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발행해주면 끝나죠. 자, 우린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하고 이렇게 두 문제가 TAT 2급 시험에서 꼭 나와서 6점에서 8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6점에서 8점이면 작은 점수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TAT 2급보다 전산세무 2급에 지금 시험 날짜가 너무 겹쳤죠. 하루 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공부하시는 건 어차피 두 개 다 내용은 다 겹쳐요. 그런데 전산세무 2급이 그래도 먼저고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니까 주로 그걸 많이 볼 건데 그런 세무 2급 시험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따로 뭐 다른 거 보는 것보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으면 TAT 2급 지미책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입력해버린다 생각하면 기억이 다 되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을 살리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론적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 문제 없이 하실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내용은 매일 매출 전표 그냥 전자 입력으로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8페이지로 가서 자, 매일 매출 전표는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 입력하는 걸로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입력하면서 이제 부속 서류 같은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럼 그 그림들은 이 시험이나 이 책의 좋은 점이 그 그림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는지 내가 연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산 세무에게 문제 봤을 때 거기에는 글로만 적혀 있으니까 어떤 글이구나 연상될 수 있어서 이걸 먼저 보면 좋으니까 포인트는 매일 매출 전표를 입대 다른 거는 구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서식들을 만질 거예요 제가 이제. 근데 만지는데 우리 지금 저와 같이 할 때는 작업 형식으로만 만지고 나중에 그 서식 하나하나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저와 같이 할게 이 서식만 그 AT 시험은 매일 매출 전표에서 반영시키고 막 그렇게 할 건데 전산세무에게는 그 서식을 직접 작성을 시켜버릴 거예요.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어디 칸에 어디 가라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안면 트는 형식으로 같이 나온다면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빨간색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11번 매출 과세요. 과세 유형은 빨간색 세금 계산서 적혀 있으면 볼 거 없어요. 원래. 그죠? 그럼 한림사에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했고 현금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아이고 왜 이걸 열었어. 매일 매출 전표에 날짜 7월 달로 가서 자, 7월 1일 날 빨간색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 과세고 아래 분모기 컴퓨터고 80개 50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한림사고. 자, 이제는 발행하는 게 아닌 건 문제 항상 이게 적혀 있어요. 전자 입력을 하라. 1번. 그럼 1번. 그리고 전액 현금이죠. 그럼 이제 1번 현금으로 그냥 해버릴게요. 이젠 TAT 2급 책이니까 제조업이라서 얘도 이제 제품 매출이라고 기본 설정 값들이 되어 있죠. 다음 두 번째. 자, 베스트 원의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건 빨간색 세금 계약서고 복수 거래하면 되고 전액 외상이니까 분계 유형은 그냥 2번 외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날짜는 7월 2일, 작성일자가 7월 2일이죠. 그럼 7월 2일 날 빨간색 세금 계약서 11번 매출과세고 품명에서 F7번 위에 복수거래. 자, 그럼 컴퓨터 20개 50만원, 노트북 50개 80만원. 그리고 확인하고 거래처는 베스트원 전자입력의 2번 외상이다 라고 하면 끝이죠. 다음 3번 볼게요. 자,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약서를 발급하였는데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거래처 코드 501번으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박기현인데 주소는 있네요. 그리고 비고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이걸로 거래처도 등록을 하고 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세금계약서 작성일자가 7월 3일이고 빨간색 세금계약서니까 11번 매출과세 그리고 노트북이고 수량 하나 단가 120만원. 자, 스마트에서는 거래처 추가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플러스 키 누르는 거 밖에 없죠. 자, 그럼 플러스 키 누르고 박기현. 자, 거래처 코드는 5001번. 그리고 수정 버튼 누르고 자,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75062712345661번 주민등록번호다. 피자도 박기현. 주소 있으니까 주소 F2번 눌러서 경인로 830. 자, 그리고 담당자 상대방 이메일이 아이고. 팍7777 네이버닷컴. 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등록. 자,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고 전자 입력. 자, 분계는 3번 혼합.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다. 여기서 엔터 치고 다시 들어와도 되는데 아니면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한국은행이다라고 거래처를 이 시험에서는 써줘야 되죠. 하셨죠? 자, 다음 페이지 4번에 자,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시드원가 1,500만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 안함. 그럼 올해 거는 빼고 이것만 가지고 지워져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판매한 금액은 1,100만원에 별도의 판 거예요. 7월 4일날. 그죠? 우리 판매한 금액은 이 금액이고, 그럼 내 자동차는 1,300이었는데 1,100에 팔았으니까 200만원 손해다라고 나오겠네. 자, 그럼 매매출 전표에서 자, 7월 4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승용차 매각 1,100만원, 거래처는 우리자동차, 전자 입력이고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이제 유형자산, 고정자산 매각이니까 자, 대변에는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금액은 취득 원가로 변경.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다음 번호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외상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수금이고, 스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쓸 때 포함 금액이 보이죠? 그럼 1,210만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200만원 손해다라고 얘는 아래에 나와 있죠.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200만원 써주면 이번 전표 입력도 끝났네요. 다음 이제 영세율 거래 입력하는 게 있어요. 자, 34페이지. 자, 그럼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래예요. 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관련된 국내 거래에서 주고받겠죠. 그럼 영업부에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에 노트북을 납품하고 내국 신용장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내국 신용장 번호가 있고 개선은행
그리고 발급 일자가 있네요. 자, 일단 우리는 7월 11일 날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발행했으니까 12번 매출 영세로 해서 이 1,500만 원짜리를 먼저 발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7월 11일 날 12번 매출 영세고 컴퓨터 30대 50만 원. 공급받는 자는 베스트 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영세율이니까 전자입력. 돈은 전액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번 외상이라고 하면 자, 얘는 끝났죠. 그렇죠? 자, 하셨나요? 자, 그럼 자, 이렇게 영세율로 줬을 때에 우리가 내국 신용장에 의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이 내국 신용장을 받으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암면특위에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자, 전체 메뉴에 보면 자, 여기 부와 같이 소원 이쪽 메뉴 안에서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이라는 메뉴. 자, 여기로 들어가시고 그럼 지금 7월 달이죠. 7월이다 라고 써서 자, 원래는 실무 버전에서는 여기 전표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줘요. 그런데 자, 얘는 그럼 그 기능이 경영에는 안 둬뒀으니까 많이 나오면 명세서 지금 방금 내국 신용장이었죠. 내국 신용장 그리고 발급자가 우리 한국은행이고 발급 일자가 2020년 7월 11일. 자, 선적 일자는 수출한 거 아니니까 없고 신용장 번호 L2020-50A 12345X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지금 내국 신용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F2번 누르면 한국이라고 치면 KRW라고 있어요. 이게 원화죠.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원화 환율은 쓰고 싶으면 1이라고 쓰고 안 써도 돼요. 어차피 1대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화에만 1,500만 원 방금. 그리고 얘가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이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서식들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나중에 K랩은 조금 틀리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생각하셔야 돼요. K랩이든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에이든 출력 버튼 눌렀을 때에 나오는 종이는 똑같은 종이에요. 세법의 시행규칙이 있는 종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법인데.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올 정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위치나 그림만 조금만 틀릴 수 있을 거지 써야 될 내용이 틀릴 건 없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서류도 연결된다라고 봐두세요.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이제 다음 아래 직수출에서는 자, 미국의 블루 주식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자, BL이 선화증권이에요. 빌랜딩이라고 해서 그래서 선화증권상 선적일 7월 14일이다. 그럼 우리 직수출은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죠. 그죠? 그러면 7월 14일 날 그럼 이 날짜에 환율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수출 신고 필증이라는 거는 그 관세법에서 필요한 정보가 많은 거지 부가가치세법에 필요한 정보가 뭐 별로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정보는 뭐냐면 여기 있는 5번 수출신고 번호 그리고 지금 거래처 알고 있는데 거래처 모르면 구매자 모를 경우 지금 우리 문제에 적혀 있었죠. 여기 진짜 쓸 거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결제 금액이라고 48번 있죠. 이 결제 금액이 까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쓸 내용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별로 쓸모 없어요. 지금 이 신고일자는 수출 신고일자지 선적일이 아니에요. 수출 신고 수리일이 7월 10일인 거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거하고 필요한데 매일 매출 전폐 쓰려면 12만 달러다라고 적혀 있죠. 12만 달러. 지금 환율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 달러당 1054.4원이잖아. 그럼 이제 이걸 원화로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보면 자, 매일 매출 전표는 사실 지금 얼마인지만 봤어도 돼요. 그럼 7월 14일 날 자, 직수출한 거니까 16 수출이고 우리가 판 거는 컴퓨터 팔았는데 지금 환율이 7월 14일이 1054.4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출한 금액이 12만 달러니까 1억 2,652만 8천 원이네요. 자, 그럼 자, 그럼 이 금액이 적용 버튼 누르면 되고 거래처는 블루 주식회사. 자, 그리고 대금은 거래 말일에 거래은행 통해서 내고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돈 못 받았어요. 그러면 2번 외상이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16 수출이라고 메인 매출 전폐 쓰고 버즈 신고서 6번 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작성이 같이 되는 서식이 이 수출 시점 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럼 수출 실증 명세서에 써줄게. 지금 7월 달이니까 2기 예정인 7월부터 9월로 가서 방금 제가 수출 신고 번호에 신고 번호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 2, 3, 2, 3, 1, 2, 1, 2, 3, 4, 5, 6, 7. 그리고 선적일은 2020년 7월 14일이고 통화 코드는 결제 금액에 달러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F2번을 눌러서 미국이다라고 써줄 거고 US 달러. 자, 그리고 환율이 1054.4원이고 외화가 12만 달러였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 서식도 우리 실무 버전에서는
매일 매출 전표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하고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쪽에 입력해서 전표 처리 누르면 매일 매출 전표로 분기가 들어가고,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한 거 불러오려면 여기서 전표 불러오기 누르면 들어오고, 기능이 다 있어요, 실무 버전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용이라서 뭐 그런 기능들을 전부 아무것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식도 구경할 건데 잘 나와요. 그럼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뭐에 틀리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틀려요. 선적일에 신고일자 쓰고, 그리고 결제 금액 써야 되는데 총신고 가격 금액이 틀린 경우도 종종 많아요. 그럼 얘네들 써서 틀려요. 그래서 제가 쓸게 결제 금액하고 이거밖에 없고, 거래처 안 알려주면 여기서 보는 거고, 그거 말고는 우리 이 부가가치세법한테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험 가지고 제가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세무사의 시험, 전산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걸 보고 그냥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거 작성하는 게 그냥 문제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 정보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수출 신고일자 며칠, 선적일 며칠, 수출 신고일 환율 얼마, 선적일 환율 얼마, 뭐 이렇게 정보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보고 이걸 작성하는 게 전산세무 2급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같이 입력해 볼 시험 내용인 거고, 그런데 TAT 2급은 지금 한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 쓰고 저 그림 있는 대로 보고 얘 쓰고 얘까지 하는 걸로 해서 4점에서 6점 사이를 줄 거예요.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은 이것만 시켜놓고 3점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두 타입이 차이예요. 근데 별로 안 어렵죠, 사실. 나중에 제가 얘네들 다 설명드릴 때 보면 전에 했던 거다라고 해서 쉽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면세거래 쪽으로 가면, 자, 38페이지. 자,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뭐 매출 면세인데 다음 페이지에 빨간색 계산서가 있죠. 그럼 우리는 13번 매출 면세에 7월 17일이 우리는 공급식이고 돈은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17일 날 13번 매출 면세고, 컴퓨터 서적 40개 2만원, 하나기업 전자입력 현금으로 하면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끝이고, 우리 뭐 계산서 합계표는 안 들어갈 거니까. 자, 다음 41페이지로 가서, 자, 41페이지 가서, 자, 이번에 신용카드 전표가 있죠.
자, 김남현에게 노트북 제품 과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이다. 그럼 이거 봤을 때는 자, 날짜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우리 전표 입력하려면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7월 21일 날 자, 국민카드로 110만 원 김남현한테 팔았다. 그럼 7월 21일자로 전표를 쓸게요. 자, 7월 21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F2번 누르면 국민카드사고, 우리는 뭐 노트북을 팔았고, 금액 110만 원이다라고 쓰면 금액은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김남현. 자, 전자세금은 상관없고, 자, 우리 카드 썼을 때는 우리 AT 시험에서는 그냥 4번 카드라고 쓰세요. 카드 썼을 때는. 그럼 문제에 맞춰서 계정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맞춰서 설정해둬요. 회차마다 달라. 그래서 카드 눌렀을 때 나오는 게 어느 문제냐에 따라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2번에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자, 그럼 컴퓨터 서적 팔았는데 면세분이죠. 부가세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현금 영수증의 면세품이면 23번 현면. 근데 이게 제품이네요. 그리고 박지영한테 팔았어요. 날짜는 7월 22일 날. 자, 5만 원이죠. 자, 그럼 날짜 7월 22일 날 23번 현면. 자, 컴퓨터 서적이고 5만 원이고 박지영. 얘는 현금 영수증은 AT 시험에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현금이라고 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두리언스 주식회사의 프린트기 제품 과세분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받은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하고 카드 그림을 그래서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증빙 중에 어느 게 우선이죠? 나 손흔 드는 거야?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우선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거면 11번 매출과세죠. 그죠? 그럼 11번 매출과세인데 카드라서 오늘 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쓸 거예요. 그럼 날짜는 7월 23일이고 거래처는 두리온스인데 이따 카드사는 국민카드. 자, 우리 필요한 정보는 봐둬야 되니까. 자, 그럼 7월 23일 날 우린 세금 이거 세금 계산서로 신고할 거면 11번 매출과세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에 프린터기 10개 20만 원.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 세금 계산서인데 자, 이번에도 카드죠. 자, 우리 시험 때 카드면 무조건 여기는 카드라고 쓰세요. 그래야 컴퓨터가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발행됐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 매출을 하나만 잡아줄 거예요. 신고할 때. 그럼 카드사는 국민카드고. 그럼 세금계산서 교부분인데 카드라고 지금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면
자, 얘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서식 하나 구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똑같은 영수증으로 보죠. 그럼 얘는 지금 세금계산서도 있는데 카드도 결제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에 세무서에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게 아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빨간색만 모았을 때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내고 우리는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는 건데,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도 신용카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같이 합계를 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줘요. 자, 그래서 전체 메뉴를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자, 지금 얘를 클릭한 거예요.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지금 우리 7월 달 하고 있으니까 7월부터 9월. 자, 7월부터 9월 들어오셨으면 우측에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에서, 자, 우리 첫 번째 입력한 게 110만 원 신용카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입력한 것도 카드였잖아요. 그때도 220만 원 카드니까 330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가 220 발행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인 보내줘야 이런 걸 자기가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현금 영수증 면세는 뭐 알아 과세 유형 때문에 알고 들어와 있죠. 자, 이게 TAT 2급 시험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전산 세무 2급은 매매처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쓰래 직접. 방금 있는 증빙을 이렇게 적어 놓고서 카드만 발행한 거 110만 원, 현금 영수증 면세 5만 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카드 동시에 발행된 거 220만 원. 이렇게 정보 주면 알아서 이걸 쓰라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의 부가가치 부속서류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자동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들어온 모습을 구현해봐라. 그게 세무 2급이고, TAT 2급은 그냥 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는 거를 해라. 이게 TAT 2급 시험이에요. 그래서 두 시험 다 매매출 전표에다가 우리 부속서류 합치면 25점인데 그럼 10점이거든. 그럼 25점인데 얘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합쳐가지고 하니까 25점이에요. 그럼 둘 다 스타일은 똑같죠. 그래서 TAT 2급이 입력해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전표 입력 잘 되면 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앞에 방금 입력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지금 뒤쪽으로는 그게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전표 입력만 잘 해놓으면 다 불러와지니까 매매주 전표 입력만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불러오면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제 우리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